청야객잔의 주방은 다시금 분주해졌다. 배가리는 억울함과 수치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만두피를 빚었다. 도망치려 했으나 다시 돌아온 꼴이 되었으니 제갈진의 눈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객잔의 온기와 구수한 음식 냄새는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조금씩 잠재워주고 있었다. 주방 밖에서 진삼의 호들갑스러운 계산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배가리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제갈진이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삐딱한 자세로 문기둥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저작거리에서 사온 당과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도망친 놈이 밥값도 안 내고 다시 돌아왔으니 오늘 살근 당과로 대신하겠다. 제갈진은 툭하니 당과를 배가린의 앞치마 위에 올려놓았다. 배가리는 당과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흠모하던 영웅이자 동시에 자신을 끊임없이 부려먹는 얄미운 빚쟁이. 이제 제갈진이라는 사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내 곁에 있을 때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내 빚은 3,000냥이다. 당과 하나로 퉁칠 생각은 버려라. 배가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당과를 집어들었다. 오드득. 설탕 옷이 깨지는 경쾌한 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달콤한 맛이 혀끝을 타고 퍼지자 아침부터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어딜 가겠나? 아직 내가 갚아야 할 밥값이 산더미인데. 도망칠 거면 적어도 식사는 든든히 하고 길이나 제대로 찾아라. 제갈진은 툭 내뱉듯 말하고는 뒷짐을 진 채 주방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던 배가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파와 사파,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기묘한 관계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이름표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객잔의 지붕 위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비영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제갈진과 배가린이 나누는 짧은 대화와 서로를 향한 묘한 기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영은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천천히 거두었으나 그녀의 맹목적인 저기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서늘하게 응어리져 있었다. 같은 시각 낙양의 어둠 속 천라맹의 본거지인 북망산 근처의 지하 정각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낙양 지부를 괴멸시키고 천라맹의 호법을 단전히 파괴된 채로 내쫓은 사내. 그들이 흑영루라는 정보상단 뒤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절대 고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마독의 짙은 살기가 낙양 전체를 조여오고 있었다. 제갈진은 객잔 지붕 위로 올라가 낙양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 푸른 뇌기가 희미하게 타닥거리며 춤을 추었다. 마교놈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군. 그의 짙은 눈동자에 비친 것은 평화로운 낙양의 야경이 아닌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폭풍이었다. 배가린이라는 화산의 칼날과 천례각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마교의 마존. 제갈진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 막 자신의 문파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 사내의 야망이 낙양의 어둠을 넘어 중원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청야객잔 지하, 흑영루의 밀실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제갈진은 탁자 위에 펼쳐진 낙양 인근의 지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 뇌기가 일렁이며 사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교놈들이 낙양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 놈들은 단순히 우리 구역을 침범한 게 아니야. 낙양에 숨겨진 전설 속 고수의 무덤, 혈마동에 대한 가짜 소문을 퍼뜨려 강호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지. 진삼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마교놈들, 정파의 고수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여 서로 칼부림을 벌이게 할 속셈이군요. 그 틈을 타 어부지리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흑영루의 상권은 초토화될 것이고
정보망도 놈들에게 노출될 겁니다. 제갈진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마교의 계책은 제갈세가의 서고에서 본 낡은 수법과 다를 바 없었다. 놈들이 판을 짠다면 우리는 그 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어주면 그만이다. 마교가 원하는 게 혈마동이라면 놈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화려한 가짜 미끼를 던져주지. 가짜 미끼라 하심은? 진삼의 눈이 번뜩였다. 제갈진은 붓을 들어 지도 위 북망산 기슭의 한 지점을 정확히 찍었다. 진짜 고수의 유해와 비급이 잠들어 있다고 믿게 만들 가짜 장보도를 제작한다. 정파의 위선자들과 사파의 굶주린 늑대들이 눈이 뒤집힐 만큼 완벽한 위작을 말이야. 제갈진은 즉시 천내각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낙양의 인쇄 장인들을 매수하고 고대 문자의 흔적을 흉내낸 양피지를 공수해 오라는 지시였다. 며칠 뒤 낙양의 암시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은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북망산 인근 300년 전 천하제일 고수의 기원이 숨겨진 동굴로 향하는 지도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파와 사파의 정보책들이 앞다투어 정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제갈진은 흑영루의 조직력을 동원해 그들의 욕망을 자극했다. 이 지도는 진짜다. 마교의 첩자가 훔쳐내려던 것을 우리가 탈취한 것이지. 단 오직 한 장뿐이다. 진삼은 경매장을 열어 지도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청야객잔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배가리는 이 모든 소동을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흑영루의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은자를 긁어 모으는 것을 본 그녀는 제갈진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꼈다. 낙양 전체가 보물지도 때문에 뒤집히고 있다. 마교의 첩자들을 잡겠다더니 왜 당신이 직접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제갈진은 계산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다. 돈 벌어야지. 도사님 월급 주고 객잔 수리비 되고 진삼 녀석 술값까지 되려면 이 정도 자금줄은 필요하거든. 그리고 제갈진이 배가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호의 늑대들이 몰려오면 마교놈들은 쥐죽은 듯 숨어 있어야 할 거다. 놈들이 판을 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장악하는 거지. 배가리는 그의 능글맞은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제갈진이 쥐고 있는 정보의 힘과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다. 낙양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제갈진은 강호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청야객잔 지하의 밀실에서는 가짜 장보도의 마지막 각인이 새겨지고 있었다. 제갈진의 지휘 아래 그 어떤 감정사도 감히 가짜라고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낙양의 어둠이 다시금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청야객잔 지하에 마련된 흑영루의 밀실. 제갈진은 탁자 위에 낡은 양피지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다. 곁에는 수십 년은 묵은 듯한 특수한 먹과 바래진 안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의 붓끝이 양피지 위를 유려하게 미끄러졌다. 300년 전 강호를 호령했던 기인들의 서체와 진법의 궤적이 그의 손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제갈세가 서고에 처박혀 있던 방대한 고서들의 지식과 북망산 기연 동굴에서 얻은 절대 고수의 깨달음이 융합된 결과물이었다. 붓을 쥔 제갈진의 손끝에서 미세한 뇌기가 흘러나와 먹물에 스며들었다. 기운을 머금은 먹은 양피지에 닿자마자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것처럼 기묘하고도 묵직한 파동을 뿜어냈다. 완벽합니다, 주군. 당대 최고의 감정사가 와서 돋보기를 들이대도 절대 위작이라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과정을 지켜보던 진삼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의 두 눈에는 당장이라도 쏟아질 듯한 은자를 향한 지독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북망산 중턱의 텅 빈 동굴이다. 가는 길목에 제갈세가의 진법을 응용한 기관 장치들을 살짝 곁들여 두었지. 굳이 무공을 쓰지 않아도
정파의 늙은이들과 사파의 왈패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 딱 좋은 구조다. 제갈진이 무심하게 붓을 내려놓으며 양피지를 진삼 쪽으로 밀어주었다. 진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두 손으로 지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 엄청난 예술품을 단 한 장만 팔 수는 없지요. 낙양 뒷골목에서 입이 가장 무거운 판화장인들을 이미 섭외해 두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위대한 기연을 수백 장 복제하여 중원 곳곳에 뿌리겠습니다. 수급 조절은 알아서 해라. 한 번에 너무 많이 풀면 가치가 떨어지니 가장 돈이 많은 문파들부터 순차적으로 물게 만들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경매장을 열어 서로 피 터지게 은자를 부르게 만들겠습니다. 청약액잔의 지하 창고를 은정으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기대하십시오. 진삼이 콧김을 거칠게 뿜어내며 밀실 밖으로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제갈진은 뒷목을 극적이며 남은 안료들을 대충 치웠다. 그때 밀실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야간 장사를 마치고 내려온 배가린이 쟁반에 차를 받쳐든 채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 진삼 총관이 들고 나간 것, 설마 가짜 장보도인가? 정파와 사파를 속여 낙양으로 끌어들이겠다더니 기어이 강호 전체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일 작정이냐? 배가린이 탁자 위에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따져 물었다. 정파의 올곧은 도사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이었다. 제갈진은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향을 맡았다. 사기극이라니. 말이 심하군. 나는 그저 낙양을 위협하는 마교놈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하는 법이지. 아군을 속여서 주머니까지 털어내는 전략도 있더냐. 진삼의 눈이 돈에 미쳐 돌아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화산파의 장로님들까지 이 가짜 지도에 속아 넘어간다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가린이 명검의 손잡이를 꽉 쥐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제갈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화산파가 돈이 어디 있다고 경매에 참여하겠나? 내가 며칠째 빗자루질을 하며 갚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라. 화산의 도사들은 이 비싼 장보도 근처에도 오지 못할 테니. 전곡을 찌르는 제갈진의 뻔뻔한 논리에 배가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가난한 화산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며 밀실을 빠져나갔다. 제갈진은 텅 빈 밀실에 홀로 앉아 남은 차를 들이켰다. 마교가 짠 허술한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진짜 미끼가 강호를 향해 던져졌다. 강호의 밤은 낮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흑영루의 점조직이 뿌린 소문은 며칠 만에 중원 전역을 휩쓸었다. 북망산 중턱에 300년 전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고수의 유해와 비급이 잠들어 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자들도 낙양 뒷골목 경매장에 등장한 완벽한 고대 지도의 실물을 확인하고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낙양 외곽의 은밀한 지하 경매장. 각기 다른 복면을 뒤집어 쓴 무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단정한 기도를 뿜어내는 정파의 원로들부터 탁한 피비린내를 풍기는 사파의 거두들까지 모조리 한자리에 모였다. 단상 위에서 흑영루의 간부가 낡은 양피지 한 장을 치켜들었다. 북망산의 기연을 향한 첫 번째 지도의 경매를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은자 1000냥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객석 곳곳에서 팻말이 살벌하게 올라왔다. 2000냥, 2500냥, 3000냥을 내겠다. 당장 그 지도를 내게 넘겨라. 은자 3000냥이면 작은 중소문파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강호의 고수들에게 그깟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전설의 비급만 손에 넣는다면 천하를 줄 수 있다는 허황된 탐욕이 그들의 지갑을 기꺼이 열게 만들었다. 경매장 뒤편의 장막 너머 진삼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매가를 들으며 양손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아이고,
저 멍청하고도 고마운 강호의 호구들. 은자가 썩어 넘쳐나는구나. 팍팍 불러라. 지도는 아직 창고에 수십 장이 더 쌓여 있다. 진삼의 두 눈에 핏발이 섰다. 주파날이 부서질 듯 튕겨지는 소리가 경매장의 열기와 맞물려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며칠 뒤 청야객잔의 지하 창고. 제갈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눈앞의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창고 바닥을 가득 채운 거대한 나무 괴짝들 속에는 은정과 금괴가 산처럼 쌓여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진삼은 괴짝을 끌어안고 그 위에서 얼굴을 비비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군, 객잔을 100채는 더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마교놈들이 백날, 첫날 뒷골목 상인들 자릿세나 뜯어낼 때 우리 천례각은 강호 전체의 주머니를 통째로 털어버렸습니다. 주군은 진정한 재물의 신이십니다. 제갈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시끄럽다. 괴짝에 침 묻히지 말고 뚜껑 닫아라. 마교놈들의 움직임은 어찌 되었느냐. 진삼이 황급히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보고를 올렸다. 주군의 예상대로입니다. 정파와 사파의 고수들이 벌떼처럼 낙양으로 몰려들자 철라맹의 첩자들도 당황하여 꼬리를 감추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낙양의 함부로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강호공적으로 몰려 정사 양파의 표적이 될 테니까요. 잘됐군. 강호의 늑대들이 알아서 앞마당을 지켜주니 당분간 마교놈들 때문에 귀찮을 일은 없겠어. 제갈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각 청야객잔의 1층. 배가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창밖을 내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낙양의 좁은 거리에 낯익은 도복과 장포를 입은 무인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점창파의 검수들, 개방의 거지들, 심지어 악명 높은 사파의 왈패들까지 한데 뒤엉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제갈진이 하품을 내쉬며 지하에서 올라오자 배가린이 득달같이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 미친 사기꾼아. 낙양거리에 무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저들이 가짜 지도 하나 때문에 서로 칼을 겨누기 시작하면 낙양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배가린의 날선 질책에도 제갈진은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리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피바다가 아니라 돈벼락이지. 저들이 북망산에 파놓은 함정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르는 동안 우리는 객잔에서 만두나 팔면 그만이다. 제갈진이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다. 객잔 문 앞에는 며칠을 굶주린 듯한 무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강호의 고수들이 몰려들었으니 객잔의 매상 역시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자, 도사님. 구경은 그쯤하고 어서 걸레부터 빨아오시지. 오늘 점심 장사는 쉴 틈 없이 미어터질 테니까. 빚 갚아야지. 제갈진의 뻔뻔한 명령에 배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명검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강호를 뒤흔든 거대한 사기극의 중심에서 정파의 기재는 오늘도 앞치마를 고쳐 매며 주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낙양거리는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가마솥과 같았다. 가짜 장보도가 뿜어낸 탐욕의 향기를 맡고 몰려든 무인들로 인해 청야객잔은 아침부터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험상궂은 사파의 무리부터 점잖은 척하는 정파의 검수들까지 평소라면 서로 칼을 겨누었을 이들이 지금은 진삼이 구워내는 고기 만두를 차지하기 위해 어깨를 부딪히며 앉아 있었다. 여기 술 3병 추가. 우리는 볶음면 2그릇 빨리 내와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주문에 배가리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쉴 새 없이 객잔 바닥을 누볐다. 명검을 쥐어야 할 손에는 무거운 나무 쟁반이 들려 있었고 매화 향기가 나던 단정한 백색 도복 위에는 기름때 묻은 칙칙한 암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때 객잔의 부서진 문을 지나 새로운 무리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시끌벅적하던 객잔 1층의 공기가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가슴팍에 선명한 매화 문양을 수놓은 순백의 도복.
날카롭고도 정순한 기도를 뿜어내는 노인들이었다. 베가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화산파의 장로들이었다. 평소 아득하게 높은 단상 위에서 가르침을 내리던 문파의 큰 어른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낙양 뒷골목의 허름한 객장까지 찾아온 것이다. 장로 중 한 명의 시선이 점소의 차림의 베가린 쪽을 향했다. 그 순간 베가린은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빈 나무 쟁반으로 자신의 얼굴을 퍽 소리가 날 만큼 강하게 가렸다. 그리고는 쥐구멍을 찾는 생쥐처럼 몸을 숙인 채 쏜살같이 주방을 향해 튀어들어갔다. 주방 안에서는 제갈진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단과를 씹어먹고 있었다. 베가리는 쟁반을 내던지며 다가가 다짜고짜 제갈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베가린의 맑은 눈망울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올랐다. 제갈진은 멱살을 잡힌 채로 귀찮다는 듯 눈썹을 까딱였다. 갑자기 남의 멱살은 왜 쥐는 거냐? 일하기 싫어서 주방으로 도망친 거라면 빚에 이자를 더하겠다. 바깥에 화산파의 장로님들이 오셨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정파의 어르신들까지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지도에 속아 이 누추한 낙양 바다까지 오셨단 말이다. 강호의 질서를 이토록 기만하다니 정녕 양심이라는 것이 없느냐. 날선 추궁에도 제갈진의 표정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든 당과 막대를 가볍게 흔들었다. 내가 화산파 장로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지도를 사라고 협박이라도 했나? 나는 그저 종이 쪼가리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그것을 물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전설의 비급을 탐낸 너희 문파 어르신들의 지극한 탐욕 때문이지. 제갈진의 건조한 반박에 베가리는 말문이 막혔다. 세속의 무력을 멀리하라 가르치던 문파의 어른들이 정체모를 기어내 눈이 멀어 사파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낙양까지 허검지검 달려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정파의 고결함도 보물 앞에서는 낡은 장신구에 불과하지. 저들은 지금 마교를 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북망산의 기연을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혀 있는 거다. 제갈진이 베가린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구겨진 옷깃을 툭툭 털었다. 정파의 민낯을 가차없이 후벼 파는 서늘한 통찰이었다. 베가린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흠모하던 사내가 던진 가짜 미끼 하나에 천하의 화산파마저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진삼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점소이, 주방에서 농땡이 피우고 뭐하는 겁니까? 저기 화산파 도장님들이 따뜻한 차와 볶음면을 찾으십니다. 늦으면 화를 내실 기세니 어서 서빙하십시오. 베가린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졌다. 문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는 모습을 들켰다가는 당장 화산에 수치라며 호통을 듣고 본산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다. 제갈진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주전자를 베가린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어서 가서 너희 문파 어르신들을 극진히 모셔라. 찬물 엎질러서 객잔에서 쫓겨나지 말고. 빚을 갚으려면 아직 3,000냥이나 남았으니 말이다. 베가리는 원수 같은 제갈진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끌어올려 코와 입을 단단히 가렸다. 화산파 최고의 기재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서는 처절하고도 험난한 서빙이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북망산 중턱.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입구를 벌리고 있는 서늘한 동굴 안으로 천뇌각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낮에는 청야객잔의 점소이로 일하던 제자들이 밤이 되자 날랜 짐승처럼 동굴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언가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아랑이 동굴 천장의 종유석에 매달려 가느다란 철선을 엮었고 소명은 묵직한 대검을 내려놓은 채 바닥에 흙을 파내어 기묘한 모양의 돌덩이들을 배열하고 있었다. 바닥의 철선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마라.
내공을 쌓은 무인들의 육감은 예민하다. 밟았을 때 반박자 늦게 기관이 발동해야 자연스러운 기연의 흔적처럼 보일 테니까. 동굴 안쪽의 바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제갈진이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제갈세가의 비전 진법을 응용하여 시각과 청각을 교란하고 치명상은 입히지 않되 진을 빼놓는데 특화된 기만용 함정들이었다. 제자들은 주군의 명령에 따라 오차없이 진식을 완성해 나갔다. 무공 수련만큼이나 철저한 실전 함정 운용 교육이었다. 진삼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제갈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주군, 지도를 비싸게 팔아넘긴 건 좋은데 정말 강호의 고수들이 이 텅 빈 돌덩이 굴에 제 발로 찾아와서 함정을 밟아줄까요? 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의심을 할 텐데요. 제갈진은 피식 웃으며 손에 든 찻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는 썩은 동아줄도 금줄로 보이는 법이다. 전설의 비급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주변을 꼼꼼하게 살필 이성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동굴 입구 쪽에서 새소리를 모방한 비영의 은밀한 신호가 들려온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산길을 타고 거친 발소리들이 때를 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들이 오셨군. 모두 위로 올라가서 내놈들이 파놓은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강호인들의 수준을 파악할 훌륭한 수업이 될 거다. 제갈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기척을 지우고 동굴 상층부에 은밀하게 마련된 관측소로 몸을 숨겼다. 제갈진 역시 느릿한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횃불을 든 무인들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비싼 값에 지도를 사들인 981방의 일부 속가 제자들과 그들의 뒤를 밟아 기연을 가로채려던 사파의 무리들이었다. 이곳이다. 지도에 표시된 혈마동의 입구가 틀림없다. 무인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동굴 안쪽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선두에 선 정파 검수가 소명이 묻어둔 돌덩이 진식의 경계를 밟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기계음이 울림과 동시에 동굴 벽면에 숨겨져 있던 기관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화살촉을 빼버려 치명상은 없지만 타격감은 묵직한 나무 막대들과 시야를 가리는 탁한 흙먼지가 사방에서 쏟아져 내렸다. 함정이다. 모두 물러서라.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무인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그들의 퇴로는 이미 교란 진식에 의해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시야가 차단된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은 서로가 몸을 부딪히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파의 잡놈들이 암습을 시도한다. 모조리 베어라. 정파의 위선자들이 우리를 미끼로 썼구나. 죽여라. 전설의 비급을 차지하겠다는 탐욕과 함정에 빠졌다는 공포심이 뒤섞이자 무인들은 허공에 대고 맹렬하게 검기를 날리며 서로를 향해 칼부림을 벌이기 시작했다. 동굴 내부는 순식간에 고함과 쇳소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동굴 위쪽의 어두운 관측소. 천례각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우스꽝스럽고도 처절한 총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랑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엮어둔 철선이 무인들의 동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기록했고, 소명은 작은 기관 하나가 집단 전체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묵묵히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뼈와 살이 깎이는 밤의 연무장 수련과는 또 다른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고 판을 통제하는 완벽한 실전 수업이었다. 제갈진은 관측소 안쪽의 흔들 의자에 기대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진삼이 대령한 최고급 찻잎이 우러난 찻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입가에 짙은 호선이 그려졌다. 천하의 고수들을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서로 물어뜯게 하고 그 틈에 은자를 쓸어 담으며 제자들의 실전 경험까지 챙기는 치밀하고도 완벽한 유희였다. 찻잔 너머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치열한 칼부림이 벌어지는 북망산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느릿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북망산 중턱의 빈 동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뇌기대 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간신히 뚫고 동굴 최신부에 도달한 무리민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정파의 명숙이라 불리는 장로들의 단정한 도복은 갈기갈기 찢겨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흉흉한 기세를 자랑하던 사파의 고수들 역시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동굴 가장 안쪽 제갈진이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반듯한 석단 위였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기여는 강호의 평화를 위해 우리 981방이 거두어야 마땅하다. 사파의 무리들은 당장 물러서라. 점창파의 원로가 피 묻은 검을 치켜들며 점잖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입으로는 대의명분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상자를 향해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뒷골목에 굶주린 들개와 다를 바 없었다. 사파의 거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위선 떨지 마라. 늙은이. 너희 정파놈들이 보물을 독식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상자의 주인은 오직 강한 무공을 가진 자뿐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파의 거두가 석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점창파의 원로 역시 질세라 검기를 뿜어내며 쇄도했다. 좁은 동굴 안에서 다시 한번 끔찍한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살을 내고 뼈를 깎는 격전 속에서 누군가의 장력이 석단을 강타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나무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 든 전설의 영약과 비급을 차지하기 위해 엉켜 싸우던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상자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상자 안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영약의 향기도 비급의 종이 쪼가리도 없는 텅 빈 나무 토막일 뿐이었다. 비어있지 않은가. 무인들의 얼굴에 경악과 허탈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가짜 지도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 놈들이 싸우는 틈을 타 내용물을 빼돌렸구나. 헛소리 마라. 너희 정파놈들 중 하나가 숨긴 것이 틀림없다. 모조리 베어서 몸수색을 해라. 탐욕의 이성이 마비된 자들은 빈 상자를 앞에 두고 다시금 서로를 향해 맹렬한 살기를 뿜어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실패를 덮어씌울 명분과 피를 흘릴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청야객잔의 평화로운 옥상. 제갈진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북망산 쪽에서 이따금 희미한 섬광이 번쩍이며 둔탁한 폭음이 들려올 때마다 그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진삼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탁자 위에 은은한 향을 풍기는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 경매장에서 벌어들인 은자로 사들인 강호 최고급의 명차였다. 주군. 북망산 쪽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림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상자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로 내용물을 훔쳐갔다며 우기며 싸우느라 동굴이 무너질 지경이랍니다. 진삼이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흘리며 찻잔을 채웠다. 제갈진은 따뜻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당연한 일이다. 평생을 대의와 협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온 위선자들이지. 껍데기가 벗겨지고 시뻘건 욕망만 남았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다. 제갈진이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호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과 두려움의 대상인 사파의 고수들이 텅 빈 나무 상자 하나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이라니. 그가 짠 판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들의 총극은 기가 막히게 씁쓸하고도 유쾌했다. 옥상 아래 객잔 마당에서는 배가린이 멍한 눈으로 빗자루를 쥐고 서 있었다. 북망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오는 속가 제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문파의 어른들이 한낱 헛소문에 휘둘려 사파와 난동을 부린다는 사실은 그녀가 믿어온 정파의 정의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제갈진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찻잔 너머로 흩어지는 하얀 김 사이로
낙양의 어두운 밤하늘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있었다.